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어디에서 악재가 튀어나올지 몰라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금리이지 않습니까? 금리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옵니다. 물론 실질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만 기대 인플레이션도 들썩이고 시중금리가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요. 전반적인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지수 상승의 가장 큰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좀 시장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중금리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미국채 금리 10%가 만약에 1.2%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한 5.9%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P 500 기준이고요. 만약에 코스피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3,000대 초반으로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 4월을 생각하시면 유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16달러이고요. 이 금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측정을 하면 이 금리는 결국에는 잠시 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루 웨이브로 인해서 최근에 대규모 재정정책 기대감이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재정을 좀 크게 쓰면은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좀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나올 경우는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리가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이미 시장에서는 미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조정이 저희가 얘기한 대로 5.9%, 6%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금리가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튀거나 좀 많이 튈 경우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원래 1.1% 위로 갔다가 간밤에 조금 밀려서 그 밑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 이제 1.2% 위로 가면 시장을 조정의 빌미로 삼을 수가 있고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이 금리나 국채 금리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좋은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시장이 그리고 실물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반영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반면에 시장이 싫어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제 테이퍼링의 가능성, 이제 돈 풀었던 거 줄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인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유동성 축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가게들도 대부분 다 낮은 금리로 인해서 다양한 유동성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기업들도 가게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유동성이 많이 살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의 급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다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작년 기저효과로 인해 튀는 부분 그리고 재정정책,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가 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이나 가게에 영향을 줄 만큼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저효과나 단기적인 재정 부양 정책으로 금리가 튈 경우에는 연준가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금리가 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에 피해가 갈 만한 요소, 특히 금리가 튈 경우는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낙관적인 편향이 좀 유지될 수 있는 시기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좀 눌릴 수는 있으나 긴 호흡으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셨고요. 이제 미국의 취임식 얼마 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 나올 거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기 부양책은 일회성 현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400달러 정도 지급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주간 실업수당을 300달러씩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600달러로 2배로 올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일단 일회성 현금 지급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일회성 현금 지급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빠르게 체크나 수표를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 현금 지급은 실현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에서 경기에 대한 효과가 크다라는 거고 3월 달에 이 일회성 현금 지급을 미국에서 1,200달러 지급했을 때 효과를 봤을 때 4월, 5월에 미국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대부분 이 1,200달러의 50% 정도는 다 소비로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은 저축을 하기보다는 50% 정도 가계 대부분이 썼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400달러를 지급을 하게 되면 분명 1월 달에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 2월 달에 미국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돈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좀 남아있다라고 보셨고 국내 보겠습니다. 국내 그러면은 1월 동안 챙겨봐야 될 변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측이 사실은 좀 어려운 장세고 대응 전략까지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국가별로 수익률을 봤을 때 사실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입니다. 요즘에 네, 드디어 맞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벗겨지고 있는데 처음 봐요. 예. 네, 코리아 최근에 디스카운트 한국이 없어지는 게. 예. 정말 강한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강할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국면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빠르게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실물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축, 결국에는 유동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재정정책이라는 부분, 그리고 백신이라는 경기 기대, 이 세 가지 축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약세장 진입이다, 10% 하락한다, 이런 우려는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단은 지지되는 가운데 이 상승의 그 강도가 조금은 약화되고 느려지는, 그래서 완만한 추세적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추세가 파손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정책 기대감이 정당화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실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 기대감에 대한 자신감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지금 좀 볼만한 섹터나 아니면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짚어주시면요. 네, 지금은 이제 금리라는 이슈 그리고 재정 정책에 대한 실물을 확인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올라온 주식들을 더 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은 덜 오른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금리가 일단은 전보다는 레벨업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금리가 레벨업되는 이유는 기저효과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봄부터는 백신 효과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잠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화학이라든가 금융, 운송, 건설 이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묵직한 경기 민감주에 주목하셨습니다. 화학, 금융, 운송 섹터 콕 집어 말씀 주셨네요.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출발 박해동 후반부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